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하멜의 한양생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편에서 하멜이 표류해서 이 제주도로 왔다가 한양으로 압송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하멜의 기록을 보면은 한양에서 국왕의 호위대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하멜의 서울 생활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멜이 왜 이곳 강진까지 우리나라의 남쪽 끝에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멜이 군사훈련을 했다는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군 그 사람들은 세계의 무게가 자기들 어깨에 얹혀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맹렬히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사격부터 시작해서 각종 병법 훈련을 매달 받았는데요. 이때의 왕이 누구냐? 바로 효종입니다. 이전이 바로 인조였고요. 바로 이 인조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가 이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었죠. 그리고 아들들 모두 다 심양으로 끌려갔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효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종은 복수의 칼날을 가슴에 품고 군사훈련을 시켰는데요. 이 국왕의 호위대 하면 바로 어영청 소속인데요. 바로 하멜도 이곳 어영청 소속이었습니다. 효종은 이 어영청 군사를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이 북벌을 위한 이 공격부대, 특수부대로 만들죠. 지금으로 치면 이 특전사 같은 건데요. 이 신무기도 개발하고 하루에 100km를 전진하는 전투력을 갖추었습니다. 왜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북상하는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했잖아요. 그 속도보다 4배나 빠른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효종의 어영청 부대는요, 정말 잘 싸웠고 이곳에 있던 하멜이 불평할 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선 말에 오면 이 정말 훌륭했던 우리나라 최강 특수부대였던 이 어영청 소속 부대가 이 군기가 물러내지고 완전 병기마저 이 낡아빠진 군대라는 오명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 나중에 점차 이 양반 자제들로만 지휘부가 구성되고요. 이 주색잡기로 소위라는 부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바로 김홍도가 그린 건데요. 이 백성들은 이 군기 빠진 어영청 군인들을 보고 어영부영한다. 즉 어영청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라고 비웃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어영부영의 어원은 바로 어영청에서 나온 말이고요. 나중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차별도 엄청나게 받죠. 그래서 월급에 이 쌀을 받는데 거기에 모래가 반이 섞여 있는 이런 저급한 대우를 받았고요. 나중에 이 어영청은 결국 어영부영하다가 이 갑오개혁 때 1894년에 폐지되고 맙니다. 네, 하멜 일행들이 매일 군사훈련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 한양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원래 처음 창덕궁으로 불려간 이 하멜 일행은 이 효종의 명에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이 발춤도 췄다고 합니다. 궁정에서 이 파티가 끝나면 이 양반과 권신들의 집에 불려가서 이 아녀자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멜 일행들은요, 조선인들보다 월등하게 키가 컸고 체격이 좋아서 게다가 이 금발머리에 흰색 피부를 가진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이 184cm라고 합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몹시 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눈에 띄었고 그리고 신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멜은 이 기록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조선인들은 우리를 괴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네, 하멜 일행들이 낮에는 군사훈련하고 밤에는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멜 일행 중에 2명이 세자책봉 문제로 이 청나라 사신이 한양에 왔었는데 이 사신들에게 달려가서
자기네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안타깝게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통역사를 불러드립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조정에서는 얼른 손을 쓰죠. 이 일이 황제에게 전해지면 곤란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북벌 계획을 세우면서 군사훈련하는 것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청나라 사신들에게 뇌물을 씁니다. 근데 이 청나라 사신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뇌물은 바로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두둑히 챙겨주고 보물도 챙겨주면서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죠. 남은 하멜 일행들 어떻게 됐을까요? 조정에 끌려갔죠. 그리고 신문을 받았는데 모두 다 아니다, 우리 공모한 거 아니다, 걔네 둘이서 그런 거다 라고 했지만 곤장 50대의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곤장 50대 맞으면 죽어요. 사건을 일으켰던 네덜란드인 2명은 사형에 처해졌고요. 하멜 일행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숨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사신이 올 때마다 홍역을 알았는데요. 조정에서는 이 네덜란드인 어떻게 할지 이 사흘 밤낮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회의의 내용은 죽이자는 쪽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왕의 동생 임평대군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하멜이 오고 가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하멜이 단원서를 임평대군에게 주고 살려달라 살려달라 해서 결국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요. 이제 강진으로 갑니다.